현재 인터넷에 무인 주차장 사업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기업 광고가 나온다. 하지만 화물차 주차장이라고 검색하면 조회되는 내용이 그다지 없다.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뜻이며 외곽의 넓은 땅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차장의 경우 보통 임대료 10배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이 보증금도 무시 못할 금액이다. 하지만 화물차 주차장은 임대료가 낮으니 보증금 부담도 높지 않다. 화물차 주차장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잘 된다. 돈 된다 하는 순간 끝물이다. 아무도 모를 때 시작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그동안 승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장 영업만 하였다. 트럭, 버스는 주차비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객 명단에서는 빠져 있었다. 국내 화물차는 약 40만 대, 자가용 1톤 트럭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현재 화물차, 버스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조성하는 기업은 트럭 헬퍼가 유일하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을 돈이 되게 만들어야 사업이 된다. 매월 화물차는 수백만 원의 유류대를 지불하는데 20 내지 30만 원의 주차비는 큰 비용이 아니다. 불법 주차를 하고 밤샘 불법 주차 과태료를 한번 지불하는 비용이면 한 달 주차비를 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보통 대형 차량이 밤샘 주차에 단속되면 1회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느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한 달에 4번이 단속되어 과태료만 8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대형 차량 운전기사들은 돈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누구도 대형 차량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화물차는 유류비, 환경문제, 운전의 어려움 등 이유로 도심지로 잘 진입하지 않고 주차도 하지 않는다. 주로 도심지 외곽에 주차를 하는데 외곽 지역은 주차장 임대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개발 사업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계약 기간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많은 기업이 대형 차량 주차장 사업에 진입하려 할 것이다. 대형 차량 주차장을 발판으로 물류, 경정비, 세차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 차량은 나대지에만 주차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중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으면 화물 전용 주차장을 검토하시길 바란다. 미래의 승용차 주차장을 수주하여 큰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수익까지 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과연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주차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필에 정체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차장 사업 구조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새로운 주차 사업 모델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다.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화물차 주차 시장을 노려라. 승용차 공영 주차장의 경우 국가가 조성하면 누구든 환영한다.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화물차 공영 주차장의 경우 국가가 조성하고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화물차는 왠지 더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민원이 발생하니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보급하기가 난감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화물차 주차장은 수백 대 수준에 불과하다. 화물차 수 대비 주차장 보급률은 5% 미만. 화물차주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이다. 즉 사장님이라는 말이다. 화물 차량 한 대의 가격은 수억 원에 달하고 월 운영비는 수백만 원 이상이다. 나의 수익 창출 수단인 비싼 화물차를 주차장에 넣어놓으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빅모빌리티의 직영 화물 주차장 가동률은 95% 이상이다. 화물 주차장은 큰 투자금 없이도 운영 가능한 사업이다. 필자가 현재 가장 노력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 부문이기도 하다. 1. 가격이 저렴한 외곽 지역에 화물차 주차장을 만든다. 도심지의 임대료는 비싸다.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 인근에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임대료가 비쌀까? 아직도 경기도 외곽에는 저렴한 토지가 많다. 저렴하다는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이런 토지에서 할 만한 마땅한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 토지주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분양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세금만 내게 된다. 화물차 주차장은 이러한 수요가 없는 저렴한 토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투자 비용도 낮다. 화물차 진입이 용이한 도로가 있는 곳에 적정 규모로 만든다. 화물차는 회전 반경이 크다. 좁은 도로 옆에 나대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면 입출구가 불편하여 화물 차량을 채우기 어렵다. 주차장 안에서 회전을 하려면 주차장 면적도 어느 정도 큰 것이 좋다.
500평 이상이 좋고 위치에 따라 1000평이 넘어가도 좋다. 하지만 대지가 너무 크면 임대료가 높고 차량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려 초반에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화물차는 회전 반경, 높은 전고로 차번 인식 오류가 많으니 장비는 최소화한다. 승용차 주차장은 시간제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출차 관리를 위한 차번 인식기, 무인 정상기가 필수이다. 하지만 화물차 주차장은 대부분이 월 정기 주차, 그리고 지정구역 주차제이다.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자리에 있던 화물차를 가지고 나가 업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승용차를 가지고 퇴근하는 구조이다. 화물차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주차 관제 장비를 파손할 수도 있고, 주차 관제 장비가 설치되면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주차면이 줄어들 수 있다. 중소형 화물 주차장은 굳이 주차 관제 장비를 하지 않아도 관리 가능하며, 오히려 주차 관제 장비가 없는 것이 화물차의 주차와 관리에 더 편리할 수도 있다. 4. 화물차 주차장은 바닥이 잡석인 것이 오히려 낫다. 화물차 주차장에서 가장 큰 공사 비용은 바로 바닥 공사이다. 차량이 크기 때문에 바닥 면적도 넓어야 하는데 이곳을 다 시공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바닥의 경우 잡석 정도로 포장하고 주차 라인도 밧줄을 이용한다. 승용차의 경우 잡석으로 바닥 시공을 하였을 때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물차는 그다지 손상도 없고 겨울철 눈을 생각하면 오히려 잡석 포장이 입출차가 편리하다. 바닥 포장에 큰 비용을 지불하면 결국 주차비가 상승하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 5. 화물차 주차장 고객 모집이 더 어렵다. 화물차 차주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이다. 어떤 대기업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간 대규모 영업이 아닌 이상 한 명 한 명 주차 고객을 모집해야 한다. 승용차 주차장의 경우 대형 렌터카 업체나 인근 주차 수요가 많은 건물과 제휴하면 금방 차량을 채울 수 있지만, 화물차 주차장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통 화물차 주차장은 주거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거주지에서 배회하다 주차장을 찾아서 들어오기도 쉽지 않다. 화물차 주차장은 지가가 저렴한 곳에 조성함으로 만들기는 쉽다. 문제는 주차장에 차를 채우는 것이다. 이것을 잘해야 돈을 번다. 6. 캠핑카와 화물차 주차장의 차이. 화물차든 캠핑카든 운행하려면 비용이 투입된다. 유류비, 통행료, 차량 감가상각비, 보수비 등 비용이 드는 것은 같지만, 화물차는 운행을 하면 수익을 얻고 캠핑카는 운행을 하면 놀러 다니면서 비용을 지출한다. 같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지만 돈을 버는 차량과 돈을 쓰는 차량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여러 주차장을 운영해 본 경험상 캠핑카 차주보다 화물차주가 주차비에 대한 반감이 적은 것 같다. 화물차는 돈을 벌기 위해 주차비를 비용으로 쓰지만, 캠핑카는 움직이든 주차하든 돈만 나가니 그런 것 아닐까 싶다. 캠핑카는 뭔가 고급지고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물차가 더 비싸다. 그리고 화물차주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차비를 큰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화물차 주차장은 잡석, 밧줄 라인 시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캠핑카 주차장은 화장실이 있어야 해서 투입비가 더 든다. 어떤 사업이든 투입비를 줄여야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닐까?